네, 원진 팀장입니다. 2020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1월도 벌써 이제 중순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은 이제 가파른 반등을 보였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담도 있는 상황인 것은 맞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무리하게 이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있는지를 보고 가는 섹터로 붙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이벤트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지난 주말 조정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할 거 없이 조금씩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고용지표 부진이 이유였습니다. 12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가 기대치를 하회했다 라는 건데 이게 보면은 이게 하락했다고 보여지도 않잖아요. 이게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그냥 음봉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이유를 일자리 부진이다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5%입니다. 이걸 보통 완전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낮아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1%, 2%가 될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냐면 기본적으로 직장을 바꿀 때도 딱 갈아타는 게 아니라 직장을 바꾸기 전에 몇 개월 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도 뭡니까? 그 기간도 결국은 실업자거든요. 실업자는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생겨요. 그래서 3%대를 사실상 최저 실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가 꺾여서 미국 증시가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어쨌든 상승 흐름 후에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진행이 됐어요. 철강 업체와 알루미늄 업체를 비롯해서 대상 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진행이 됐는데 기존에도 이란을 어쨌든 제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더 제재를 한다고 해서 크게 이제 이란이 크게 타격을 받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까지 진행되면서 이란과 미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미국에서 더 이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인데 이게 상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상원에 제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소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는지 요 정도는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장중에는 뚫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종가까지 지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종가까지 만약에 고가를 넘어서서 여기서 안착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2250포인트까지는 1차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종가로 꼬리가 달고 이 고점 저항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가의 윗꼬리를 다는지 안 다는지 요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또 높아질 수 있죠.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영업이익 7.1조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주요 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당분간 금리 동결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지북에 대한 영향이 예전보다는 많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의 지역별 경제 전망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전 전망치와의 비교 이런 부분들은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역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부분, 앞으로 금리를 내릴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좀 비둘기적 언급을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비둘기적인 언급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의견이 다수기는 해요. 그래서 금리가 더 인하될 것 같다면 그 인하 시기가 언젠지 이런 힌트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또 있겠죠. 지난주에 보면 데이터 3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그 개인의 데이터를 개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은데 제가 주목하는 건 사실 보안주예요. 데이터 3법 통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더더욱 커집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고 개인의 데이터를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개인의 식별 정보, 그러니까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런 건 다 지우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오늘 K사인이라든지 이런 보안주가 움직이는 것도 같은 개념일 수 있으니까 데이터 3법 통과의 수혜주로 보안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드디어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그냥 국내 기업이 많이 참여한다 이것 자체가 아니라 기술 수출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약주에 모멘텀을 주는 게 임상, 그 다음에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 주는 시장이 돌파를 할지 꺾일지 오늘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이지북과 금통이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데이터 3법 통과 관련된 보안주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니까 이런 섹터들 보안이나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이번 주도 성투자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